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달 마지막 수요일, 바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규정을 했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좀 장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 주요 영화관들이 좀 할인 행사를 하고요. 국립극장, 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도 공연한 일이 들어갑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 스포츠 관람, 문화재, 전시 등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 저녁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지친 수요일이었다면 좀 이런 공연이나 문화로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1월 27일 수요일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네. 그래도 오늘 차장님을 만나는 날에는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얇아가지고요. 추위에 약해요. 다행히 네.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진 만큼 또 시장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다면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중국 쪽이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본 바탕은 지금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유가 본다. 근데 유가가 그거를 먼저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본인들 어렵다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어려워서 나도 수출 좀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럼 위안화 절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외곽이 좋아져야 되는데 외곽은 크게 안 좋아지고 옆에 사이드에서만 일시적인 일로 올랐다 내렸다 해서 사실은 질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낙폭과대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VVIP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글쎄요, 잘했는지 어쩐지 올라가야 이제 잘한 줄 알죠. 네. 걱정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을 텐데. 네. 네.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고 계시죠? 박명요. 아,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화 주고 네. 계시죠? 네. 아,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10대가 네, 60대 여성분 전화 주셨습니다. 주식을 그럼요. 지금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찌끔찌끔 해온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아, 한 몇 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셨나요? 네. 그럼 3년 동안 수익도 보시고 손실도 보시고 좀 이러셨나요? 수익도 어떠셨나요? 갔다가 네. 또 손해도 갔다 그러죠. 아, 그러세요? 네. 수익은 좀 얼마나 보셨어요? 수익이요? 네. 조금밖에 안 났어요. 아, 네. 처음에 좀 투자 시작하실 때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죠? 한 6천? 아, 네? 6천. 6천이요? 그럼 네. 지금 갖고 계신 돈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도 그 정도 조금 넘나? 아, 그러세요? 네. 뭐 투자를 더 추가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수익을 보신 건지 궁금한데. 네. 네. 수익을 좀 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보셨다니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주식을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이것만큼은 좀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 네. 특별히 이제 생각나시는 건 네? 네, 없고 네. 해봐도 어려운 게 주식이더라고요. 아, 네. 지금 보시니까 또 투자는 방송을 참고한 다음에 직접 매매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HTS 보고 직접 네.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뭐 차트 보거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진 않나요? 그냥 전문가님들께 네. 직접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네.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조금 지켜봐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손잡것만 안 닥치면 조금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좀 신중하신 편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차장님, 저희 시청자님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주식을 안 하면 안 했고 평생을 주도주만 공략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이 전체적으로요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종목이 치고 나간다면 이거 왜 그럴까? 과연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주도 섹터와 종목이 되는가? 그와 된다라면은 그와 연관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를 예를 든다면 이건 아직 세계에서 0.08%야. 그러면은 아직 뜨겁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다가올 미래라면 20, 30% 해야 되겠구나. 또 뭐 스마트카든가 뭐 드론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예의주시해서 항상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껴놓고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먼 미래래 가지고 스마트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에서 딱히 인기도 없고 그러네 라고 생각하면 뭐 당장 바쁘지 않으니까 요런 쪽은 오히려 한 10%라든가 조금씩만 이제 넣어놓고 이제 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항상 주도 섹터에 50% 이상 자산 배점을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가올 미래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가 돼가지고요. 선지자는 사실은 돈을 못 벌입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는 안 되고요. 선지자가 좋은 안목으로 가장 먼저 포착이 돼 있는 종목, 그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사놓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뒤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래량이 되겠죠. 그게 거래량이고,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형성이 된 종목, 그게 시대와 좀 부합이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은 거기서부터 가시면 좀 빠른 속도로 드시기에 좀 속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좀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저희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시죠? 박태교. 네. 오늘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 진단을 받아보고 매도를 안 했는데 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네, 바텍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네, 41,000, 네. 1,500원. 매수하셨고, 몇 퍼센트 네, 비중? 20%. 네. 또 바이로메드를요, 수익을 봤었는데, 네. 그 매도를 않고 좀 더 갈 거라고, 뭐, 박 대통령이 뭐, 바이오 제약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길래 갈 줄 알았어요. 줄을 잡아 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게 198,500원? 네. 그리고 그게 20%고, 네. 그게 뭐야, 네오팜. 그게 32,000원인데 그게 손실이에요, 지금. 네. 이제 그 32,000원에. 네오팜도 아토피 아기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수익이 상당히 났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손실까지 와 있어요. 네. 매도 시점을 놓치니까. 그럼 네오팜은 떨어질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상승하기 아니에요. 전에 들어가신 거죠? 네. 네.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상승할 때 거고.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4만 원까지 찍었는데 어떤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4만 원이 넘으면은 네. 더 5만 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놔뒀더니 4만 800원인가 얼마 찍고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이거
네,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지 어. 못하고 좀 네. 물려 있으셔서 걱정이 아니 되실 것 그때 같은데. 그러니까 4만 원 가까이 갔을 때 네. 상담을 했었는데 네. 그 어느 전문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4만 원이 넘어가면 4만 원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봐라. 네. 4만 원을 넘기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네. 손실이 나버리고 있고요. 네. 좀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또 네. 바텍 같은 경우엔 그래도 한 최근- 종목이 네. 또 있는데 이야기를 네. 좀 해도 되나요? 아, 저희가 지금 접수받은 종목은 세 종목인데, 예, 오늘 네, 지금 들어갔는데. 우선은 시간 관계상 세 종목 먼저 진단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바텍 같은 경우엔 그래도 최근 우상향 패턴 그리면서 좀 잘 가고 있어요. 수익을 보고 네. 계신데, 이거는 좀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네. 바이로메드는 지금 살짝 손실이시네요. 지금 예, 예. 거의 매수가 예. 부근에 지금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엔 PER이 굉장히 높은데 성장성을 보고 강하게 좀 주가가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예. 그럼- 그리고 어제 네.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뭐 또 없는 건데 앞으로 네. 전망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네, 네. 뭐 매도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놔두고 보는데 네. 자꾸 밑으로 얼마까지 빠질지 손절가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차장님이랑 직접 만나보시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 60대 분들이랑 예. 언제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네 부동산에서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 걱정이 이제 자녀 걱정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때 간다고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화두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고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고 한 번은 제 아는 동생이 어디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 어떠냐라고 해서 야, 너 실력에 저 정도면 되게 훌륭한 회사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던 게 사실은 바텍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주름 잡았던 회사들도 기업들도 고령화가 돼갖고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있고, 이 바틱 같은 회사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빠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올라갈 적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요. 뭐, 물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또 한참 올라갈 때는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이런 색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이제 세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매도를 불러가지고 가격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변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는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텍은 그 치과용 영상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70% 넘어서 1위 하는 회사고 예. 세계에서는 5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즉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제 치주 질환이니 임플란트니 이런 수요가 많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도 이제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치료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영상 촬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어야 되죠. 예, 찍어야 그래서 하죠. 이런 바텍 같은 회사는 이제 성장성이 큰 거고요. 네. 신제품이라고 나온 팍스 i3D 스마트 요 제품이 유럽이랑 미국에 들어가서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올해 판매 인증 취득하면서 중국향 수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쪽이 결국은 신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없으면은 안 사는 게 있어요. 그래, 돈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급차 같은 경우 미국에선 싸요. 그런데 한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는 비싸죠. 훨씬 그거보다 비싸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사면 그만인 선택제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필수 품목이 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필수 품목은 전 세계 어딜 가든 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텍 같은 이런 회사가 올해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든 요런데 성장의 룸은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필수 항목인,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애초에, 바텍이 출발했을 때가 아까도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먼저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텍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집중적으로 터진 게 여기 2012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제 터졌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요렇게 그냥 뜨끔뜨끔 한번 하는 거 말고요.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돼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종목의 발원지가 싹이 트던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싹이 터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흘러 지나오다가 여기서 한바탕 오르고 여기서 또 푹 쉬었어요. 푹 쉬었다가 그런데 푹 쉬었다가요. 요 작년 8월 요때를 보면 요런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푹 쉬다가 뭐가 급하다고 여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횡보만 하고 푹 쉬다가 뭐가 다급한지 거래 팍 세우면서 이렇게 갭을 주고 딱 점프를 한 요런 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쉬었던 모든 것을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푹 쉬었던 거를 찔끔찔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걸려 있었던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은 요런 매물 바로 앞에 두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아유 나 바빠 하면서 갭 주면서 거래 팍 세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어떤 징후를 분명히 준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바빠질 것이다 라는 징후를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거래가 또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많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는 조금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준 것이고요. 여기서 또 올라가기 전에 잔뜩 모였다가 갔잖아요. 네. 잔뜩 모였다가 갔고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동평균선들이 여기서 여기랑은 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슬슬 벌어지려고 하는 딱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다른 예를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종목들 요런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마 콘덴서라는 종목들도 요새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그냥 쫙 벌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들이요. 간격이 같잖아요. 간격이. 그게 꽃으로 얘기하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텍은 이제 딱 싹이 터나가는 딱 요 정도 시기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요거 조금 얼마까지 더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얘가요. 참 그게 그래요. 이렇게 새하늘을 뚫어놓고 나를 막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이 하나도 없어요. 새하늘을 뚫은 걸 가지고 얼마까지를 재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지금 뻥 뚫어놓고 지금 이게 점점 벌어지면은 글쎄요. 5만 원까지 벌어질지 6만 원까지 벌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요 앞에 작년 8월서부터 시그널을 주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되려고 하는 딱 초입이에요. 움츠렸다가 확산되려고 하는 딱 초입에서 초입이니까 이걸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봉이 두세 마디씩 딱 올라가면 거기에서 한번 팔으시면 좋을 것도 같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떼박을 내겠다라고 싶으면 올해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상황만 봐도 올라갈 룸이 크니까 가만히 냅둬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가만히 냅둬도 아무 관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딱 확산이 임박이 됐으니까 사실은 신규로 더 사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네. 방금 보여드렸지만 딱 벌어지려고 하는 딱
고기에 와 있어요. 지금 다른 예를 그러면요. 하나 드려보자면은 그러면 조정이 조금 오면은 더 매수를 해도 되나요? 예,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도 이렇게 거래 여기서 갭 주고요. 평생에 없던 거래가 퍽 터졌죠. 바텍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딱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사막 콘덴서가 딱 그랬잖아요. 지금 불과 작년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니까 바텍은 딱 지금 고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파란내 빨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회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룸을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한 소비도 아닌 거잖아요. 네. 막연하게 요게 인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필수 소비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 그렇게 네. 마음 졸이면서 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로메드는 어때요? 이게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아까 실적 말씀하셨지만요. 네. 어려운 측면은 실적이 없어서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구경용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어서 마음이 소심하니까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어떤 미래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하수 정말 언제 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딱 형성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쉬운 측면은 뭐냐면은 거래대금이 웬만한 대형주 이상 매일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같이 거래 없어도 한 400억 가까이 형성이 되고 이러는데 웬만한 대형주 이상 형성이 되는데 즉 이게 세상의 화두는 화두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이 회사가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가 주력이고 심장질환이니 루게릭병이니 치료제 개발 중이다 나오지만은 아주 솔직하게요. 네. 주식하는 우리들이 그 과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학적인 거요. 네. 잘 몰라요. 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아는 척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내용은, 그러면은 조금 상승을 하게도 매도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지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고 저는 요거를 어떤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어떤 거래하실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구경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작년에 12월 17일 날 요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요러한 상황에서 이게 작년 12월 17일이거든요. 네. 12월 17일인데 23만 원 고점을 찍고 요렇게 내려오더니 요날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네, 가면서 네, 거래를 뻥 터뜨렸거든요. 네. 요날 내가 요걸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삼삼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왠지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날 내가 이게- 들고 있었다고 치면은. 이게 제가요, 네. 언젠가 한번 바이로메드가 한 엄청 15만 원까지 뭐 18만 원, 20만 원 가다가 15만 원까지 한번 폭락을 했었어요. 그날이잖아요. 아니, 이날 말고요. 이 앞에도 있었고요. 그때 예. 21만 원인가 찍고 내려오면서 그런 사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날 하루에만 그냥 15만 원대인가 주셨다가 다시 18만 원대 다시 올려놓길래 던졌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이거 자꾸 전문가님들 많이 간다 하니까 놔뒀더니 그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15%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어 놓고 요날 싹 이제 땡겨놨죠. 종가로는 마이너스 한 뭐
2% 정도를 이제 해놨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아, 이제 이거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이날 들었었어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히트했던 게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 한미약품, 요 정도가 있는데, 한미약품을 여기서 잠깐 봐드릴게요.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을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고점이 있고, 그 고점 밑에서 이렇게 고생도 잠깐 몇 달 했고요. 여기서 지금 딱 이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나무 밑에서 감 하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기술 라이센스 아웃한다 해갖고 여기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한미약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의 바이로메드도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앞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요새는 거래도 많지도 않죠. 고점 형성하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게 방금 그 설명드렸던 한미약품처럼 감 떨어지기만을 서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서로 그런 기대만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고점을 갭으로 그냥 한 방에 땅 돌파하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적군을 앞에 두고 계속 시간을 지체되면은 지쳐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좋은 소식이 나오려면 좀 빨리, 조만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23만 원을 덮어 나가면요, 이 월봉상에서 이 23만 900원이 있죠? 요거까지 이제 다 덮어 나가겠죠? 여기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이걸 다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오면은 이 12월 달에 월봉을 다 덮어서 새하늘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걸 한번 보세요. 못 만들으니까. 작년 4월 달에 올라갈 때 75% 올라오고 6월 달에 올라올 적에 이제 46%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라온다고 이제 사실은 마냥 행복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의 템포가 늦춰지는 경우가 나와요. 상승의 템포가 늦춰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바이로메드도 1차적으로 이제 땅 고점을 다 벗겨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상승의 템포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조금 예의주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갑자기 어느 날 고점 형성하고 거기서 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불꽃이 튀기는 거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정도에나 한번 좀 매도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이렇게 소심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주변에 좀 해병대가 나와서 좀 간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한테도 좀 다양하게 의견을 이런 건 한번 좀 근데요, 들어보시고 그런 판단했으면 분들은요, 좋겠어요.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네? 그런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요?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식견이 좀 좋은 사람들, 이건 이래서 좋다, 꿈의 기울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는 소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요. 제 소심한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네오판 보면요, 요거는 아까 뭐 어떤 분이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그때는 더 이익을 취하고 싶으셔가지고 그게 더 귀에 크게 들리셨을 거예요. 다 사실은 내 탓이에요. 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네오팜은 이제 아토팝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요새 보면 홍콩에 이제 왓슨지에 150개 매장에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그리고 유아용 베이비 케어, 그리고 임산부용, 매터니티 케어, 성인용, 리얼 베리어 모두 입점했고, 매출은 크지는 않고요. 근데 매년 꾸준하게 성장 중이고 영업이익률도 커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는 세상이 이들 제품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남는 돈으로 연구개발해서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작아서 몇 프로 되지도 않아서 겨우겨우 풀칠해서 운영이 나가는 회사 말고 그래도 한 20% 이상씩은 나와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걸로 연구개발로 그런 회사가 사실은 좋은 거죠. 네오팜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근데요, 저 뭐 한 가지 여쭤도 돼요? 그 환불 화장품이요, 주식을 양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건데, 네. 그거는 좋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둔 것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 뭐 영업이익률도 훌륭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어떤 느낌의 회사인데, ACT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의 원료를 대는 회사예요. 근데 그 주식도 이제 당장 지금 현재 못 가고는 있는데, 좋기는 한데, 매출이 안 커져요.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던 게 그 회사인데, 아니,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가게문을 열었으면 그래도 뭐, 올해 300억 팔았으면 500억이라도 팔고, 1000억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늘상 200억, 250억, 요것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보면 의심이라기보다 조금,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오팜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오팜도 좋긴 좋은데, 매출이 지금처럼 맨날 200억 팔아가지고는 크게 내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왓슨시 매장 포함해서 해외 오프라인 매출에서 올해 한 20억 정도 추가로 나올 것 같대요.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봐서는요. 지금 300억이 조금 안 되고 250억 요 정도 팔고 있는데 20억 더 된다고 하면 한 270억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봐서는 지금 수준의 매출이랑 이익 가지고는 좀 지금 수준에서는 좀 그렇고 이게 좀 더 커지는 회사로 확인이 된 다음에 이건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커지는 게 확인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중화권의 인지도 상승이 있었다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커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는 시기보다 좀 확인을 하고 기다리는 시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희가 세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계속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